21세기 행복의 조건, 긍정심리학.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이자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긍정심리학이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먼저 20세기 심리학의 경향부터 살펴보자면 20세기 심리학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 행동주의적 관점,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이 중에서도 그동안 각광받았던 입장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이었습니다. 20세기 동안 정신의학자들은 지그문트 프로이트 등의 영향으로 마음의 부정적인 면에만 몰입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불안, 우울 등의 정서를 없애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즉, 인간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병리학적으로 바라보고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들을 없애주는 치료에 중점을 둠으로써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심리학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긍정심리학의 대두입니다. 인간 마음의 밝은 면을 규명해서 북돋우려는 심리학의 새로운 분야가 바로 긍정심리학입니다. 긍정심리학이란 21세기에 새롭게 대두된 심리학의 한 분야로 인본주의 심리학을 그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심리학이 인간의 불행과 정서적 불안을 병리학적으로만 바라보고 이를 치유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었다면 긍정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연구합니다. 긍정심리학이 대두된 이유는 불안이 없어진다고 과연 행복할까? 라는 단순한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긍정심리학에서는 기존의 불안이나 우울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갈망해온 행복, 기쁨, 보람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21세기의 심리학인 긍정심리학에서는 정신질환자나 불행한 사람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뛰어나고 행복하며 성숙한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불행한 사람들의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를 치유하는 것은 정신과 의사들의 몫이고 심리학자들은 그 반대의 성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자신들의 몫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긍정심리학자들은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 행복의 실체를 찾고 있는데 이들이 규정한 행복의 참모습과 행복을 증진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은 삶에서 오는 평온감과 안락함을 뜻합니다. 경제적 풍요, 지식, 권위, 좋은 날씨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가족의 유대, 우정, 정신적 활동, 자존심, 희망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심리학자들은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 유전적으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한두 가지 유전자가 좌우하지는 않으며 후천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행복해지려면 우선 주변 환경이 안정적이고 자신을 위협하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명상과 이완요법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심신을 만족스러운 상태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 목표는 개인의 관심과 가치가 반영된 것이어야 하며 위협이나 죄의식, 주위의 압력이 만든 목표는 성취해도 별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의 불쾌한 경험에서 생긴 부정적인 사고 습관은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바로 반박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생각을 밝게 하도록 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 정서는 긍정적 정서가 강화되면 이내 사라집니다. 자신감, 희망, 신뢰감 등과 같은 긍정적 정서는 삶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 시련이 닥칠 때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면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모든 긍정은 부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머를 즐기면 사고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웃는 표정을 연습하는 등 억지로라도 웃으면 사고의 색깔이 밝은 색으로 바뀝니다. 이 밖에도 매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 남의 훌륭한 면을 보거나 우연히 선행을 하는 고양 과정을 경험하는 것, 몰입을 통해 순수한 즐거움을 체득하는 것 등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요소를 증가시키고 싶을 때는 외부의 도움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강점과 미덕을 개발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그랜트 재단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종단 연구인 그랜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집단이 등장합니다. 하버드 졸업생의 상류층 집단, IQ가 높은 중산층 여자 집단, 빈민가의 하류층 집단. 그들은 모두 다른 환경 속에서 살지만 47세가 되면 그들의 삶의 습관이나 언어 습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80세까지의 삶이 이미 결정되어졌습니다. 바로 낙관론자인지 비관론자인지에 의해 그들의 모든 삶이 이미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랜트 연구의 총 책임자인 하버드 대학의 베일런트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자신의 역경을 일시적이고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비관적인 사람은 어려움에 빠지면 자신은 그 문제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망쳐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낙관주의자들의 강점은 바로 성숙한 방어기제입니다. 여기에는 이타주의, 미래지향성, 유머 감각, 승화 등이 있습니다. 성숙한 방어기제는 삶의 기쁨, 고소득,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척도였습니다. 몰입심리학의 대가 칙센트미하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위한 꿈에 몰입하는 순간이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삶의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이러한 긍정의 힘을 통해 21세기 행복한 삶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에 관한 추가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